아, 날씨 좋네요. 오늘 오전에는 계속 좀 비가 왔는데 오후 돼서는 비가 그치고 바람도 조금 있고 해서 다행히 땅도 좀 말랐어요. 그래서 잠시 또 시간을 쪼개서 동네 마시러 갔습니다. 오늘 스트리클라이 스페셜로. 자, 얼마 전에 제 구독자분 중에서 한국에 계시는 어떤 분께서 미국의 모터사이클을 구매할 때 가격 구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문의를 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이메일로 회신을 드렸는데 좀 부족하지만 그 정보를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합니다. 뭐 아주 100% 정확하진 않을 거예요. 그래도 대충 한 90%는 정확한 정보입니다.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라고요. 일단 미국에서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모터사이클을 살 때에는 첫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제 MSRP라는 개념이 있어요. MSRP,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권장 소비자가거든요. 여기서는 Manufacturer's Suggested Retail Price 라고 해가지고 약자로 MSRP인데, 직역을 하자면은 제조사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딜러십에 가거나 이제 웹사이트에 가면 가격이 이제 기종별로 나와 있잖아요. 그게 이제 결국 MSRP입니다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스트리클라이 스페셜을 쉬운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이 가격이 예를 들어서 MSRP가 3만 불이라고 하면 쉽게 라운드업해서, 물론 3만 불이 좀 더 들었을 거예요. 얘는 MSRP가 어쨌든 3만 불이라고 치면 첫 번째 이제 거기 이제 딜러에서 차지되는 금액이 뭐가 있냐면, 첫 번째로는 프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. 우리나라로 치면 탁송료라고 그러죠. 우리나라에서 여기에서는 프레이트라고 그러고요. 결국 이제 매니팩처러 이제 공장이나 웨어하우스에서 딜러까지 배달시키는 탁송료죠. 기종마다 다르고 브랜드마다 다릅니다. 근데 얘 같은 경우 대충 제 기억으로 한 1000불 정도 들었을 것 같아요. 대충 레인지가 뭐 적게는 500불에서 한 1000불 정도씩 차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얘 같은 경우 뭐 제일 크고 비싼 기종이니까 많이 받았겠죠. 그래서 1000불이라고 치고, 자, 그 다음으로 이제 덩어리가 큰 부분이 이제 세일스 텍스가 있습니다. 뭐 세일스 텍스는 우리나라로 치면 소비세죠. 세일스 텍스는 여기 미국에서는 시 정부에다 내는 게 아니고 카운티 정부에다 냅니다. 미국은 이 카운티라는 구획이 있는데요. 어떻게 보면 그냥 행정 편의를 위해서 옛날부터 있어온 그런 구획입니다. 그러니까 CD하고는 또 구별이 되는데요. 대충 규모는, 사이즈는 시와 맞먹는 규모지만 한 카운티도, 예를 들어서 각종 공공 서비스 관련해서 뭐 전기, 수도, 하수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가스, 그런 거 관련해서는 이제 카운티가 담당을 하는 것 같아요. 어쨌든 그래서 세일스 텍스는 카운티에다 냅니다. 근데 이제 카운티별로 텍스 레이시 요율이 조금씩 다른데 대충 한 6%에서 한 10% 사이인 것 같아요. 미국 전역을 통틀어서. 제가 사는 카운티 같은 경우는 세일스 텍스가 7%고요. 자, 그러니까는 MSRP의 7%죠. 그렇게 되면은 3만 불이라고 했을 때 2만 1000불이죠. 3721, 그죠? 2만 1000불. 그러니까 아까 프레이트 1000불, 세일스 텍스 2100불. 그렇게 됐죠. 지금 3100불이죠, 토탈. 자, 그 다음에 또 붙는 게 이제 다큐멘트리라는 게 있어요. 뭐 이제 결국 이제 그거는 뭐 딜러에서 그냥 에디셔널리 잡는 마진인 것 같기도 한데, 그냥 딜러에서 소요되는 행정 비용 혹은 서류 비용, 준비 비용, 대충 그런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게 뭐 그냥 많지는 않죠. 350에서 한 500불. 근데 얘 같은 경우 이제 500불이라고 치고요. 그러면 아까 3,100불에서 3,600불이 됐죠.
자, 그 다음에 이제 그 셋업 피라는 게 또 있습니다. 셋업 피 혹은 이제 뭐 preparation fee, 줄여서 뭐 prep fee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, 걔네들이 이제 역시 또 뭐 딜러마다 다르긴 합니다. 근데 좀 바이크가 비싸질수록 당연히 조금씩 더 받죠. 대충 가격은 뭐 한 500에서 한 또 1000불 사이일 것 같아요. 그렇게 친다면 얘도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뭐 한 또 1000불이라고 치죠. 그러면 아까 3600에서 4600불이죠. 이제 나머지는 좀 소소한 것들, 뭐 Title and Registration, 그러니까 등록 비용이죠. 우리나라는 여기 미국에는 취득세 개념은 없는 것 같아요. 그 등록비가 뭐 대충 한 50불 들겠고요. 뭐 계산에 안 넣어도 상관없겠죠. 그렇게 됐으면은 벌써 토탈이 4,600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. 비용 구조는 대충 그렇게 됩니다. 뭐 다른 액세서리 같은 거를 이제 딜러에서 구입하지 않는 한은, 그러니까는 아까 MSRP가 3만 불이었는데 4,600불이 추가가 된 거죠. 그러니까 대충 뭐 10%에서 한 15% 그 사이에 추가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, MSRP에. 그래서 바이크를 살 때는 뭐 항상 최소한 10%는 더 봅니다, 일단. 그래서 2만 불짜리 바이크 MSRP다 그러면 22,000원이면 사겠구나. 뭐 10,000불짜리다 그러면 11,000불에는 사겠구나. 뭐 그런 이제 대충 계산이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 바이크는 뭐 컬러 옵션도 있고 해서 미국에서는 그 당시 이제 토탈 해서 34,500 정도 드린 것 같아요, 실제로. 그 당시 MSRP가 정확히 얼마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. 3만 불이 좀 넘었을 텐데. 어쨌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한국에 비해서 이게 더 간단한 건지 더 복잡한 건지, 제가 지금 한국의 그 비용 구조가, 구매할 때 비용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, 제 기억으로는 한국에서는 그 바이크 가격에 소비세가 포함이 돼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, VAT죠. 포함이 돼 있었던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, 어쨌든 헷갈리네요.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가격을 사실 한국에서 같은 이제 할리라고 쳐도 한국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좀 어렵습니다. 왜냐면 우리가 단순 계산하면 그 똑같은 뭐 스트리트 글라이드 스페셜이다 했을 때, 그러면 미국에서는 34,000에 사는데 컬러 옵션이 없으면 뭐 한 32,000에 사겠죠. 토탈 해가지고 파이널 프라이스가. 미국에서는 그 파이널 프라이스, 그러니까는 직접 이제 진짜 소비자가 내는 금액, 아까 모든 항목 다 더해서 그 금액을 파이널 프라이스라는 표현보다는 아웃더도어 프라이스라고 합니다. 이것도 알아두시면 재밌겠네요. 아웃더도어, 문 열고 밖으로 갖고 나가는 가격. 참 표현 구수하죠. 아웃더도어 프라이싱이라고 합니다. 줄여서 OTD 프라이스라고 하죠. 그럼 이제 OTD 프라이스하고 한국에서의 이제 마지막 파이널 프라이스하고를 최종 가격으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는 게, 사실 그건 좀 언페어한 것 같아요. 뭐냐면 이 딜러들에서 바이크를 매니팩처에서 사오잖아요. 그때의 인보이스 가격이라는 게 있거든요. 얘네들도 얼마에 사와서 얼마에 파느냐, 그 디퍼런스가 마진이니까 딜러들한테 되게 민감한 가격이죠. 싸게 사와야 될 테니까. 자, 그런데 그 인보이스 가격을 그 한국, 예를 들어서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라고 했을 때 할코에서, 그러면 그 할리 데이비슨 본사, 미국 본사에서 그럼 과연 얼마에 사오느냐, 그게 관건이거든요. 통상적으로는 세일즈
퍼포먼스가 좋은 딜러들, 그러니까 많이 팔고 빨리 팔고 또 딜러 랏도 커서 바이크를 많이 소유할 수 있고 또 딜러 오너가 파이낸스가 튼튼해서 재력이 튼튼해서 뭐 보증이 많다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바이크를 좀 더 싸게 사옵니다. 왜냐면은 오더 물량이 많으니까 많이 사올수록 싸게 사오는 거죠. 뭐 가스스테이션하고 마찬가지죠. 여기 이런 가스스테이션들도 주육이 많고 규모가 큰 데는 가스를 좀 더 싸게 사오죠. 그러니까 마진이 좀 더 클 수밖에 없겠죠. 근데 딜러도 마찬가지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 할리 코리아에서 그럼 과연 할리를 인보이스를 얼마에 사오느냐, 그게 문제일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할코가 여기 미국에 있는 큰 딜러들보다 바이크를 좀 더 비싸게 사오는 상황이다. 그럼 어쩔 수 없이 한국의 최종 가격도 그거에 맞춰서 비싸질 것이고, 아니면 역으로 뭐 할리 본사에서 코리아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코리아하고 재팬은 특별한 마켓이니까 좀 더 저렴하게 주자 라는 가격 정책이 혹시 있어가지고 저렴하게 받아올 수도 있는 문제고, 그건 nobody knows. 우리는 모르는 거죠. 할리 코리아 저기 본사 직원이 재무팀이 아니면 모르겠죠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최종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미국에서는 얼마인데 한국에서는 얼마에 판다, 그러니까 비싸다 혹은 싸다 라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,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에. 그래서 할리 코리아에서 얼마에 수입을 하고 있느냐, 사실 그 가격이 더 중요한 거겠죠. 근데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미국 내에서 브랜드 인지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, 당연히 인지도는 모터사이클 중에서는 최고죠. 뭐 메이드 인 아메리카니까. 물론 요즘에는 뭐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. 하도 부품들을 이제 다른 나라에서 사오니까. 요즘 시대에 한 나라 안에서 다 제조한다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논리죠. 어쨌든 브랜드 인지도 측면에서 뭐 역시 할리 최고인데, 그만큼 프리미엄 프로덕트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. 미국 내에서도. 뭐 흔히 우리가 뭐 영화나 뭐 이제 드라마 보면 뭐 이제 뭐 저기 시골 막 사람도 안 살 것 같은 그런 주들 있잖아요. 몬태나 뭐 아이다호. 몬태나 같은 경우는 사람 숫자보다 소 숫자가 더 많대잖아요. 아이다호는 감자 숫자가 더 많고 사람보다. 그런 시골에 가면은 왜 다 떨어진 할리 데이비슨 타고 다니고 막 헬멧도 안 쓰고 막 그런 카우보이 같은 애들 있잖아요. 그런 친구들도 막 다 떨어진 거 타고 다니고 그런 거 보면 되게 대중적인 바이크 같은데, 실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. 결국 뭐 할리는 뭐 미국 내에서는 뭐 모터사이클 중에서 BMW만큼 이제 프리미엄 프로덕트고요. BMW하고 듀카티와 겨루는 프리미엄 프로덕트고,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가격이 미국 내에서도 거품이 세긴 합니다.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품이라는 건 딜러 마진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, 바이크를 하나의 이제 프로덕트 완성품이라고 봤을 때 타 기종에 비해서 약간 좀 거품이 있다. 근데 사실 그거는 듀카티나 BMW도 마찬가지죠. 프리미엄 브랜드니까요. 그럼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에 걸맞게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죠, 가격도. 그런데 단순히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, 우리가 이제 타사 예를 들어서 좀 저렴한 브랜드들 있잖아요. 혼다, 야마하, 그죠? 일본 사사들. 그리고 지금 뭐 바이크 자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쁘진 않겠지만 인지도가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저가 정책으로 지금 미국 시장에 진입해 있는 브랜드들, 예를 들어서 트라이엄프라든가 모토구찌, 이런 애들도 사실은 바이크는 참 좋겠지만 가격에 있어서는 그래도 거품이 좀 덜한 편이죠. BMW, 듀카티, 할리에 비해서. 그만큼 인기가 없으니까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프리미엄 프로덕트들답게 가격도 프리미엄인 건 사실입니다.
어느 정도 거품도 있고요.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스트리트 라이트 스페셜 같은 경우 지금 경쟁 차종을 찾는다면 골드윙이 있죠. 혼다 골드윙 그 투어 말고요. 뒤에 이제 그 투어 팩 안 달린 그 백어 스타일 있잖아요. 걔와 경쟁하는데 가격이 차이가 좀 있어요. 골드윙 일반 레귤러 스탠더드 골드윙 같은 경우는 신형이 지금 그래도 대충 한 2만 4, 5천 MSRP가 얘가 MSRP가 3만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여기 할리에서는 얼트라라고 하는 모델 있잖아요. 그 스트리트 글라이드처럼 생겼는데 뒤에 뒤 트렁크까지 다 달린 투어팩 달린 바이크. 걔와 견줄 수 있는 모델이 골드윙 투어인데 걔 같은 경우는 MSRP가 28,000? 제가 알기로는 얼트라는 뭐 33,000에서 5,000 사이 하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그 가격 차이가 꽤 납니다. 경쟁 차종인데 그 다음에 또 스트리트 글라이드와 비슷한 그 모터사이클이 BMW에서 뭐가 있을까요? 요번에 그 새로 나온 그 R18 빈티지는 경쟁이 안 되겠고 R18 클래식이죠. R18 클래식은 할리와 비교를 하려면 로드킹하고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로드킹하고 제원이 비슷하니까 이퀄먼트가 로드킹 같은 경우 지금 한 2만 1000불 정도 하나요? 2만 2000불? 레귤러 로드킹이 한 2만 2000 하겠네요. 그 다음에 로드킹 스페셜이 한 2만 한 7, 8천 할 거고 그죠? BMW R18 클래식 같은 경우 가격이 2만 5천에 팔리던가요? 그랬던 것 같아요. 자, 그러니까는 할리나 BMW나 가격이 상당히 높죠. 같은 비슷한 수준의 그런 뒤에 백 달리고 앞에 윈실드 달리고 이런 페어링은 없지만 윈실드 달린 BMW R18 클래식 같은 류의 바이크들을 일본 사사로부터 산다. 그러면은 15,000에서 18,000 사이면 살 거예요. 네, 그거보다 더 쌀 수도 있고요.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좀 value for money, 가격 대비 뭐라고 그래요? 한국말로 그거 가격 대비 이제 그 가치는 할리나 BMW나 두카티나 많이 떨어지긴 하죠. 결국 그 브랜드가 좋아서 혹은 이제 그 바이크 스페시픽한 그 바이크가 좋아서 사야 사는 건데 얘랑 뭐 쟤랑 뭐 엔진도 똑같고 엔진 사이즈도 똑같고 뭐 장비도 다 비슷한 거 달렸는데 얘는 뭐 이렇게 비싸? 그럼 못 사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는 뭐 할리는 이제 그 프리미엄 바이크답게 그 모두 이제 만들 질감이라든가 감성 이런 게 좋아서 좀 더 돈을 주고 사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실용적으로 에브리데이 탈 그냥 트랜스포테이션을 사는데 꼭 이런 스타일을 사야겠다 그러면 이제 일본 사사의 크루저들 사겠죠. 아무튼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그래서 그 미국의 그 바이크의 가격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오늘 설명을 드린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할리 데이비슨 또 BMW 두카티를 위시한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들 이 미국 내에서도 거품이 있는 걸로 유명하다라는 점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요즘에 그 인디언 모터사이클도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내에서도 조금씩 이 크루저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요. 뭐 제품 자체는 좋다고들 하니까요. 저는 솔직히 잘은 모르겠더라고요.
어쨌든 그래서 인디안 모tor사이클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할리랑 거의 비슷하죠. 옛날에는 할리의 한 80% 수준이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는 거의 95% 거의 100% 이렇게 이제 맞다이를 뜹니다. 근데 이제 결국 바이크를 고르는 데 있어서 가격도 중요한 요소긴 합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바이크를 한국 돈으로 뭐 3천만 원짜리 산다, 4천만 원짜리 산다 라고 했을 때 한 500만 원 차이. 글쎄요, 뭐 크다면 큰 차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큰 차이가 아닐 수도 있고요. 제 생각에도 기왕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. 싸지 않은 그런 프로덕트를 구매를 하는 건데 기왕이면 정말 자기가 마음에 드는, 그리고 또 리세일 밸류도 좋은 그런 바이크를 선택하는 게 좀 더 현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좀 더 저렴한 거를 사면 당장 돈은 좀 세이브할 수 있겠지만 뭐 1, 2년 타는 바이크도 아니고요, 그죠? 또 타고 다닐 때의 그 만족도라는 것도 있잖아요, 그죠? 또 그 바이크를 갖고 있다라는 그 자부심. 그 모tor사이클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숙명가드 같은 거잖아요. Pride and Joy 갖고 있으면 항상 보면 기쁘고 즐겁고 자부심이 넘쳐지는 그런 바이크. 그래서 구매를 하실 때 가격 차이 때문에 만약 고민이 된다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조금 더 돈을 들이더라도 정말 내가 갖고 싶은 바이크를 사는 게 정신건강에 더 이롭지 않을까. 앞으로 그 바이크를 계속 타는 동안 그런 생각입니다. 아무튼 그냥 별로 그쪽에 깊은 지식도 없는데 그냥 잠깐 주절주절 해봤습니다. 생각이 나서. 오늘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있네요. Very good. 자,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